또 간단하게 잡담을 하자면 오늘 새 총장님 그 취임식이 있어가지고 저기 팔정도 보면은 주차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다 막아놨더라고요. 원래 제가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데 이제 누가 빨리 출근하나 싸움이에요. 보시면은 저희 학교에 뭐 건물이나 이런 데 군데군데 막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정문에 보면은 지하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차하는 날이 이제 패배한 날이에요. 패배한 날. 이제 차 몰고 와가지고 최대한 내가 내 사무실이랑 제일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찾아다니다가 이제 빈 데다가 딱 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못 찾으면은 지하 주차장까지 가야 되고. 근데 오늘은 거기 팔정도 거기를 다 막아놨으니까 그만큼 주차 공간이 모자르잖아요. 오늘은 치열하더라고요. 보통 이 시간에 오면은 그래도 그렇게 멀리까지 될 필요가 없는데 오늘은 지하 주차장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다가 주차해놓고 걸어오는데 어제 스쿼트를 했거든요. 근데 계단을 올라오니까 너무 허벅지가 불타는 허벅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또 퇴근할 때 거기까지 걸어갈 생각할까 너무 답답하네요. 시작을 해보죠. 오늘 하게 되는 거는 벡터에 곱하기가 나올 겁니다. 곱하기가 나올 건데 우리가 스칼라랑 벡터랑 요거 두 개 곱하는 건 봤잖아요.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는 건 봤었고 그거 말고 봤었고라고 하는 게 자꾸 좀 고민되네.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을 진짜 많이 하는데 모든 수업에서 선형대수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수업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스칼라 벡터끼리 더하기 했으니까 스칼라 곱도 했겠죠. 네. 근데 오늘 하게 되는 거는 벡터랑 벡터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랑 벡터끼리 곱하는 방법이 뭐 제가 알기로는 최소 두 개는 있어요. 최소 두 개는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좀 많이 사용하는 이너 프로덕트. 이제 프로덕트는 프로덕트인데 곱하는 건 곱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너 프로덕트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내적이라고 하거든요. 왜 내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벡터끼리 곱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조금 응용을 하면은 벡터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놈 내지는 뭐 랭스나 디스턴스랑 좀 관련이 되는 그런 어떤 값이 있는데 벡터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값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너 프로덕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어로는 이너 프로덕트, 우리나라 말로는 내적이라고 하고 뭐 다른 걸로는 아우터 프로덕트도 있어요. 외적. 근데 뭐 저희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이너 프로덕트는 좀 기억을 하셔야 할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두 벡터는 사이즈가 동일해야 됩니다. 곱하기를 하려면 스칼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스칼라는 그냥 두 개 있으면은 뭐 그냥 1 곱하기 2야. 그럼 그냥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는 크기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곱하면 되는데 벡터끼리 이너 프로덕트를 하려면은 사이즈가 동일한 경우에만 곱하기가 가능합니다. 더하기도 그랬죠. 벡터랑 벡터끼리 더하려면은 뭐 사이즈 내지는 디멘션이 동일한 경우에 가능했는데 이너 프로덕트도 사이즈가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써요. 이너 프로덕트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써요. 두 벡터 사이에 이너 프로덕트를 하겠다를 보통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는데 이 이너 프로덕트는 결과가 스칼라로 나옵니다. 결과가 스칼라입니다. 네. 두 개의 사이즈가 동일한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은 그 결과는 스칼라로 나옵니다. 네. 스칼라로 나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막 행렬이랑 벡터로 막 복잡한 식이 쓰여 있을 때 딱 벡터랑 벡터끼리 곱하는 어떤 부분이 나오면은 거기는 이제 그 결과가 스칼라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게 막 행렬이랑 벡터랑 막 복잡하게 써 있으면은 걔네들의 사이즈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식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 부분은 스칼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네. 그리고 뭐 뒤에 가서는 이너 프로덕트의 의미라던가 이제 랭스나 뭐 놈으로 이어지는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너 프로덕트를 구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너 프로덕트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구한다? 같은 자리에 있는 값끼리 곱하고 또 같은 자리에 있는 값끼리 곱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값끼리 곱해서 그것들을 다 더해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네. 뭐 뒤에서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 뭐 UV는 뭐 UI, VI, 뭐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U에 들어있는 I 번째 값이랑 V에 들어있는 I 번째 값이랑 그거 두 개를 곱해서 여기는 스칼라 곱이죠. 스칼라 곱을 해서 걔네들을 다 더하면은 U와 V의 이너 프로덕트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 그쵸? 동일하죠? 이거죠. 이거나 다름이 없죠. 네. 넘어갈까요? 아, 때로는 얘를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닷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닷을 쓰잖아요. 여기 점을 뿅 찍어가지고 표현을 하니까 뭐 이너 프로덕트 또는 닷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가 하나 나옵니다. 얘가 나와 있죠. 뭐를 구해봐라? U랑 V의 이너 프로덕트랑 자리를 바꿔서 V랑 U의 이너 프로덕트를 한번 구해봐라. U는 이거고 V는 이거야. 계산하고 할 수 있죠. 먼저 U랑 V랑 내적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그럼 2 곱하기 3 여기 첫 번째 자리 또 두 번째 자리는 마이너스 5 곱하기 2가 될 거고 세 번째 자리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 이거 또 오늘도 계산이 나오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사이즈가 동일했죠. 둘 다 사이즈가 3짜리니까 3개를 더하면 되겠죠. 3개가 뭐다? 요거 곱한 거, 요거 곱한 거, 요거 곱한 겁니다. 자리를 바꿔서도 구해볼까요? V랑 U랑 한번 이너 프로덕트를 해봐.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겠죠? 사실 결과는 동일해야죠. 당연히 동일해야겠죠. 어차피 스칼라 곱이 자리 바꾸기가 되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너 프로덕트는 자리를 바꿔도 결과가 동일합니다. 자리 뭐 사칙연산하는데 자리 바꿔서 동일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나올 거예요. 뭐랑 곱하는데 뭐 1번, 2번 곱할 때랑 2번, 1번 곱할 때랑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곱씹어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수학에서는 그렇죠. 어쨌든 이너 프로덕트는 자리를 바꿔도 동일합니다. 네. 좀 뭐 더 큰 것도 구할 수 있겠죠? 해보실래요? x가 뭐 1, 0, 2 있다고 해볼까요? y가 1, 2, 3, 4, 5, 6 있어요. 이거 두 개 곱할 수 있어요? 곱할 수 있을까요? 못 곱하죠? 사이즈가 다르죠? 이거 하나 빼볼게요. 이러면 곱할 수 있죠. 이거 결과 뭐 나오죠?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1 금방 나오죠? x랑 y 이너 프로덕트 하면 1 빼기 3 더하기 10이니까 11 빼기 3,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사이즈가 커져도 이너 프로덕트 구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벡터라는 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계속해서 강조드리는데 그게 꼭 1차원, 2차원, 3차원일 때만 되는 게 아니라 뭐 5차원, 10차원, 100차원 돼도 그냥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뭐 반대로 구해도 어차피 똑같이 8 나올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리 바꾸기는 봤죠? 이거 사실 좌변을 쓰자면 ui, vi고 우변을 쓰자면 vi, ui의 합이죠. 이거 두 개 똑같죠? 자리 바꾸면 어차피 똑같죠? 요 B번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결국 ui, vi 이게 더하기죠. 여기까지 쓰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에다가 w의 i번째 값을 곱해서 더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u 더하기 v라는 벡터의 i번째 값은 얘잖아요. 더하기는 각각의 자리끼리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질 텐데, 요거를 사실 스칼라, 요거 다 스칼라니까 요거를 이렇게 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빼는 게 되잖아요. 요거 다시 풀었으면은 u랑 w랑 내적한 거고 v랑 w랑 내적한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변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처럼 이렇게 더한 거를 먼저 하고 그 뒤에다가 곱하는 거나 각각을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나 그 결과가 동일하다. 요것도 원래는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 정의를 한 어떤 연산이잖아요. 새롭게 정의를 한, 벡터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한 어떤 연산이기 때문에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해줍니다. C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CU라고 하면은 C의 UI라고 벡터가 표현이 될 거고, 거기에 VI를 곱해서 이렇게 더할 거니까 요거나 두 벡터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나, 뭐 CV에다가 U를 곱해서 더하나, 다 똑같겠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자리 바꿔도 됩니다. 스칼라 곱에 대해서. 네. 마지막 거. 요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할 일이 있을 텐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구하는 거예요. 원래 두 벡터를 가지고 이너 프로덕트를 구하는데 그게 때마침 자기 자신이 됐어.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겠죠? 생각해 볼까요? u라는 벡터가 u1부터 u 뭐 n까지 들어있어. 그럼 u랑 u랑 이너 프로덕트 하면 어떻게 나와요? u1의 제곱, 자기 거의 첫 번째의 제곱, 두 번째의 제곱 해서 n번째 거의 제곱이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 아무리 작아도 0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쓰니까 이상하네. 얘도 0보다 이거고 얘도 0보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아무리 작아도 0이야. 그럼 이거 다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제곱을 한 것들의 합이니까.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나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했는데 스칼라 0이 나왔어요. 0. 나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했더니 0이 나왔어. 그런 경우 딱 하나 아니에요? 얘를 다 더했는데 얘가 0이 나왔대. 등호가 됐어요. 그런 경우 딱 하나만 존재해요. 뭐죠? 0벡터겠죠. 전부 다 0이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u가 000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뭐 요렇게도 되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면은 요게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면 요게 성립을 해서 원래 이렇게 명제가 요렇게 가듯이 양쪽을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동치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0이 나왔다? 그 말은 곧 이 벡터는 0벡터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벡터가 0벡터다? 자기 자신의 이너 프로덕트는 무조건 0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냥 교환을 해서 써도 됩니다. 이게 원래 한쪽 방향으로만 성립을 하면은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데 양쪽으로 다 성립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if and only if라고 한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양쪽 방향의 화살표가 다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동치로 사용을 해도 된다. 자기 자신을 이너 프로덕트에서 0이 나온다? 그건 곧 U는 0벡터고 이게 유일한 경우다. 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괜찮나요? 따라오고 계시죠? 아, 저번 시간에 계산 실수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너무해. 박제됐어요, 결국에. 영원히 박제돼 버렸어. 이게 사실 뭐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 그거 했잖아요.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 리니어 인디펜던스 하면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립방 정식을 풀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손으로 풀 일 없어요. 그거 어차피 다 컴퓨터가 해주잖아요. 그 변명을 하자면 내가 손으로 푼 적 없어. 네, 그걸 왜 손으로 풀어? 그냥 넘파이에 한 줄만 치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너무 빠른 것 같지, 왜 오늘? 그래도 뭐 할 얘기 많으니까. 이너 프로덕트 더 얘기 안 해도 되나? 몇 개만 해볼까요?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요? 몇 개 해볼까요? 우리 오늘 사전 강의 안 듣고 왔는데. 뭐 해볼까? 1, 1, 0. 그냥 아무렇게 막 씁니다. U 더하기 V에다가 W 이너 프로덕트 해볼까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U랑 V랑 더해서 W에다가 이너 프로덕트 하기. 그거랑 이양한 거 UW랑 VW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시계가 50분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1분 있으면. 펜을 움직이는 분도 있고 안 움직이는 분도 있고. 해볼까요? 뭐 나와요? 4 나오나요? 그쵸? 근데 좀 작은 풀어보자면 일단 먼저 더해볼게요. 2가 나와요. 얘랑 더하면은 2죠. 여기에다가 1빵을 이너 프로덕트 하자니까 4가 되죠. 얘랑 얘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다 더하니까. 또 밑에 거 얘부터 먼저 해볼까요? U랑 W랑 하면은 일단 마이너스 2죠. 아, W랑 해야 되는구나. 아, 큰일 날 뻔했다. 3이죠. 그리고 여기가 1이네요. 그쵸? 얘랑 하면은 요거 나오고 요거랑 하면은 이거 나오니까 어떻게 구하든 결과는 똑같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이렇게 쉬운 거 하지만 이제 막 뭐 과제가 나가겠죠, 조만간? 그러면 와, 이런 거 저런 거 풀겠죠? 네. 네. 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는 벡터의 크기에 대한 거예요. 크기. 그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던 사이즈의 개념이 아니라 이 벡터는 얼마나 커라는 개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스칼라, 뭐 예를 들어서 실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수가 두 개가 있어. 우리는 얘네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냥 같은 수평선에 존재하잖아요. 이거를 굳이 그리자면은 3이 여기고 마이너스 1이 여기니까 어디가 더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비교가 돼요, 비교가. 크기에 대한 비교가 되는데 벡터에는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벡터라는 거는 이렇게 값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어떤 그런 애인데 그거의 크기, 만약에 어떤 벡터가 있고 다른 벡터가 있어. 누가 더 커? 라고 물어보면은 아직 그걸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랭스 내지는 놈이라는 게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고
그게 실제로 특히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표시해요. 벡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값 기호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우리 수업에서 정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값 기호는 스칼라에서만 정의가 되지 벡터의 절대값이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벡터의 랭스라는 거는 이렇게 두 줄을 쓸 거예요. 두 줄. 이거 답안지에 한 줄만 그으면 틀리게 할 겁니다. 이번 학기는 공식적으로 선언할 거예요. 두 줄로 그으세요. 우리 한 줄로 그은 건 배운 적 없어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기 자신을 이너 프로덕트 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웁니다. 풀어서 쓰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웁니다. 그래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벡터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거고, 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부르는 말 정도로 알고 있읍시다. 얘를 우리는 벡터의 랭스라고, 랭스가 이제부터 랭스라고 할게요. 랭스 내지는 놈이라고 부를게요. 놈. 이제 벡터의 랭스다, 벡터의 놈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길이냐면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2차원, 3차원 공간이 있을 때 벡터라는 게 점으로 표현된다 했잖아요. 내지는 화살표로 표현이 된다 했잖아요. 얘의 길이가 사실 랭스로 구할 수 있어요. 랭스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랭스라고 부르는 거고, 놈이라고 부르는 거는 조금 더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얘기라서 그거는 적당히 넘어가겠습니다. 놈이라는 게 있다. 벡터의 크기를 측정하고 싶은 어떤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모아서 놈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종류의 놈인데 그냥 제일 대표적인 놈이어서 얘를 우리 놈이라고 부릅시다. 뭐 들어보신 분들은 원놈, 투놈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놈이라고 부를게요. 크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여기서 설명을 해볼게요. 2차원부터 해볼까? 1,2라는 벡터가 있어요. 얘의 놈 구하면 얼마죠? 얘의 놈 얼마죠? 얘의 랭스 얼마죠? 루트 5겠죠, 루트 5. 뭐 루트를 씌울 건데 자기 자신을 이너 프로덕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만 씌워요. 루트 5입니다. 루트 5. 계산해라 하면 루트 5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여기잖아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 얘를 그리면은 여기잖아요. 여기 x는 여기예요. x는 2점이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이 점이죠. 근데 우리 요거 그 피타고라스였죠. 그걸로 여기 길이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기의 제곱 더하기 여기의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은 요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죠? 요거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여기 원점부터 시작해서 이 벡터까지 여기를 이은 이 길이 요 길이가 벡터의 랭스 내지는 벡터의 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랭스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 해보죠. 지금 3차원 좌표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한번 해볼게요. 얘의 랭스는 얼마죠? 루트 개미 목소리도 안 나온다. 루트 14죠. 루트 14죠. 149 더해가지고 14 하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x1이라는 축, 이거 나 왜 자꾸 이렇게 그릴까? x3라는 축이 있으면은 일단 1, 그리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 평면상에 여기가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3만큼 올라가겠죠? 여기일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x입니다. 요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나오잖아요. 여기 길이. 원점까지의 이 길이 3차원으로 지금 저
요쯤 어디 있는데 여기쯤 어디 있는데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구할 거예요. 여기도 사실 구하면은 이거 루트 14 나오죠.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여기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은 그 3차원에서의 길이도 나오잖아요. 그 피타고라스 하면은 근데 여기가 1, 2, 3이니까 루트 14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x의 랭스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요거 얘기 다 했고 어... 요 얘기도 합시다. 요 얘기도 한 번쯤은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떤 벡터에다가 스칼라벨을 한다는 거는 v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얘를 뭐 2배, 뭐 3배, 뭐 마이너스 1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같은 방향인데 방향은 다 같은데 전부 다 요 방향을 공유를 하고 있죠. 요 방향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제 V만큼 될 수도 있고 2배일 수도 있고 3배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스칼라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벡터의 크기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벡터에다가 스칼라배를 하면은 크기도 같이 스칼라배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벡터를 2배로 늘리면은 크기도 같이 2배가 되어야 사실 합리적인 생각일 거예요. 벡터의 크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맞다면은 그 벡터를 뭐 C배, C만큼 곱해서 그거의 랭스를 구하나 원래 벡터의 길이에다가 C만큼, C의 절대값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C의 절대값만큼을 곱하나 두 개가 같겠죠. 두 개가 같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같게 나오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랭스의 개념에 부합이 되는 게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칼라배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밖으로 빼도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이거를 크기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해보자면은 그게 맞겠죠. 네. 잠시만요. 오늘 뭐 남았나 한번 볼게요. 네, 그렇고요. 또 넘어갈게요. 오늘 그냥 안 쉬고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 바로 가도 되죠? 1시간 정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중입니다. 11시 반 정도를 목표로. 우리가 이제 벡터의 크기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벡터의 크기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특별한 벡터들을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유닛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유닛이라고 하면은 한국말로 하면은 뭐 단위, 뭐 뭔가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유닛, 단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위 벡터라고 하죠. 단위 벡터라고 하는데 뭐를 단위 벡터라고 부르냐면요. 랭스가 1인 애들을 우리가 유닛 벡터라고 해요. 길이가 1인 애들.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애입니다. 유닛 벡터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길이가 1인의 벡터 중에서 길이가 1인 벡터를 우리가 유닛 벡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얘는 유닛 벡터인가요? 얘 유닛 벡터인가요? 아무도 안 낚이나? 얘 유닛 벡터 아니죠. 왜 아니겠어요? 얘의 랭스가 루트 2니까요. 그러면은 y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에요. 얘 유닛 벡터인가요? 얘를 얘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었어. 얘는 유닛 벡터인가요? 맞겠죠. 얘는 크기가 1이 나오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한 다음에 루트 씌우니까 1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유닛 벡터가 맞습니다. 뭐 유닛 벡터 아무거나 막 예를 들어 볼까요? 1 빵빵 뭐 0, 1 이런 거 뭐가 있을까 또? 이런 거 유닛 벡터죠.
근데 뭐 그냥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사실 R2에 존재하는 유닛 벡터를 다 그리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렇게 생기겠죠. 요게 유닛 벡터의 집합일 겁니다. 한번 써볼게요. 뭐 x는 x인데 2차원에 속하면서 그 벡터의 크기가 1인 애들을 다 모아봐. 이렇게 생길 거예요. 반지름이 1짜리인 원, 동그란 원이 나올 거예요. 동그란 원. 랭스가 1이잖아요. 랭스가 1인 모든 벡터, 2차원에 존재하는 R2에 존재하는 모든 유닛 벡터를 다 그림으로 모아서 그리면은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쵸? 요거 이해되시나요? 크기가 1인 모든 벡터. 네. 그럼 크기가 1, 랭스가 1이니까 랭스가 1이라는 건 원이잖아요. 원. 원이라는 게 어디를 찍어도 항상 거리가 일정한 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으로 나올 겁니다. 뭐 마찬가지로 R3에 존재하는 모든 유닛 벡터를 그려보라 라고 하면은 이 뭐 그릴 수도 없겠다 심지어. 이렇게 생겼을 텐데 9가 나올 거예요. 9. 반지름이 1인 반지름이 1짜리인 9의 형태가 될 겁니다. 뭐 굳이 써보자면은 R3에 있는 모든 벡터를 다 모으되 그거의 랭스가 1이 되는 모든 거를 모으면은 어떤 면적을 갖겠죠. 표면을 가지고 있는 9가 생길 겁니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짜리인 모든 점이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이거 뭐 풀어서 쓰면은 x1제곱 더하기 x2제곱 더하기 x3제곱이 1이다. 그러니까 요거 9에 대한 뭐 그런 거 배우잖아요. 뭐 반지름이랑 뭐 중심이 어디인 뭐의 식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유닛 벡터는 그렇게 크기가 1짜리인 벡터를 유닛 벡터라고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이 약간 노테이션인데 지금 제가 벡터를 이렇게 쓴다 했잖아요. 가끔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뭐를? 얘가 유닛일 때. 내가 지금 유닛 벡터임을 어필하려고 위에다가 모자를 씌우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틸다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유닛 벡터 중에서도 나는 유닛이야. 나는 크기가 1이야. 그래서 조금 더 튀는 조금 다른 벡터랑 구분을 지어서 노테이션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듣는 수업 중에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자료 중에서. 네. 그리고 노멀라이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노멀라이징. 벡터를 노멀라이즈 한다. 이거 노멀라이즈에 대응이 되는 한국말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벡터를 정규화한다고 하는지 표준화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보통 데이터에서 말하는 표준화나 정규화가 있거든요. 그거랑 좀 혼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노멀라이즈라고 얘기를 할게요. 벡터를 노멀라이즈 한다. 벡터를 노멀라이즈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벡터를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랑 방향은 똑같고 그 벡터랑 방향은 동일하고 그러면서 크기가 1짜리인 유닛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를 우리가 노멀라이즈라고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뭐 x라는 벡터가 1, 2, 3이에요. 그럼 얘의 크기는 루트 14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x라는 벡터가 이렇게 공간에 뭐 여기쯤에 아까 이렇게 존재를 했잖아요. x라는 애가. 근데 x랑 방향은 같은데 크기는 1짜리인 어떤 새로운 벡터 y를 만들고 싶어. 내지는 이제 이런 경우에 뭐 x 햇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x랑 방향은 같은데 크기는 1짜리니까 x 햇. 그럼 이 x 햇은 어떻게 구한다? 크기로 나누면 된다. 얘의 랭스로 이 벡터를 나눠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벡터의 랭스 스칼라죠. 요거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어렵게 써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스칼라예요. 스칼라. 그러니까 이 주어진 벡터에다가 스칼라배를 하라는 거예요. 스칼라배. 근데 스칼라배를 하는데 아무 숫자가 아니라 길이로 나눠라가 되는 거죠. 스칼라배를 하는데 길이만큼 줄여라. 그러면은 얘는
요렇게 새롭게 구한 이 x 햇이라는 벡터는 뭐 언제나 항상 1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왜 그러겠어요? 아까 배웠던 걸로 해볼까요? x라는 거의 랭스는 지금 여기 정의한 거에 의하면은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별거 아니지만. 요거의 랭스인데 요 부분이 스칼라라고 했잖아요. 요 부분을 떼어낼 수 있어요. 밖으로. 여기 절대값 같은 거 취해야겠죠. 아, 안 취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캔슬 되니까 1 될 거예요. 요 지금 넘어가는 여기 하나하나 부등호를 넘어갈 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 응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첫 번째 등호에서는 일단 이 x 햇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러니까 x 햇 대신에 일단 얘를 집어 넣은 등호가 될 거고, 여기 두 번째 등호로 넘어갈 땐 뭐예요? 여기 앞에가 스칼라고 여기 뒤에가 벡터니까 이 크기에서 스칼라를 앞으로 빼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디서? 여기서 스칼라 앞으로 빼도 되잖아요. 그래서 스칼라를 앞으로 뺀 거고, 그러면은 여기 앞에 붙은 스칼라랑 여기 크기만 남는데, 지금은 이제 결국에는 스칼라끼리의 곱이니까 얘네 둘이 그거 돼서 1만 남겠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1이 나옵니다. 뭐 증명을 해봐, 유도를 해봐 라고 하면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주어진 벡터가 있어. 주어진 벡터가 있고 우리는 이 벡터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딱 내 길이만큼 줄여. 내가 가진 길이만큼으로 줄여. 그러면은 당연히 길이가 1로 바뀌겠죠. 네. 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 주어진 이 벡터를 노멀라이즈를 해봐라. 노멀라이즈를 한 새로운 벡터 x 햇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뭐 요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안에다가 넣으면은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벡터 x를 노멀라이즈해서 얻어진 새로운 벡터 x 햇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빠른가요? 좀 빠른가요? 좀 빨라요? 끄덕끄덕이 좀 계시네요. 너무 팍팍팍 나갔나 지금? 이게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개강할 때 말씀드렸죠. 이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고.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수업이 특히 문제인 게 뭐냐면은 머신러닝 이제 요거 기초 수학 배우고 제가 담당하는 과목 중에 기초 수학 배우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나마 머신러닝은 제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던 내용이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상대적으로 더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초 수학은 여기서 하는 거는 제가 배운 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어디가 어렵고 어디가 헷갈리고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오랫동안 써왔던 내용이고 너무 당연하게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잘 어필을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너는 쉽겠지만 너는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별거 아니겠지만 나는 지금 모르겠다, 힘들다,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 수업 중이라면 뭐 도리도리 끄덕끄덕이라도 해주고 수업 끝나고 구글 폼으로 그냥 폭격을 해도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어쨌든 유닛 벡터까지 했고요. 여기 뭐 얘가 나오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뭐뭐 남았지? 디스턴스, 앵글, 오소고날. 아, 중요한 게 남았네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이너 프로덕트에 대한 그냥 개념, 계산하는 법, 또 놈에 대한 개념, 계산하는 법, 이런 것만 그냥 얘기를 해왔어요. 주구장창. 그럼 이제는 뭐냐면은 이너 프로덕트를 활용하는 거, 아니면은 뭐 그거의 어떤 의미들, 물리적인, 기하학적인 의미들, 그런 거를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거를 토대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거는 여러분들 머신러닝에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머신러닝에 진짜 많이 나오는 개념인 게 뭐냐면은 두 벡터가 있어요.
두 벡터가 있는데 그 두 벡터 그거는 그 말은 곧 두 점이에요. U라는 점, V라는 점. 그거 사이에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근데 그게 이제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두 벡터를 뺀 다음에 그거의 랭스를 구해라 가 됩니다. 두 벡터를 빼고 그거의 랭스를 구하면은 두 벡터 간의 직선 거리가 나온다예요. 이 머신러닝에 진짜 많이 써요. 그 결국에는 데이터라는 게 벡터로 표현이 된다 그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럼 이 두 데이터 사이의 어떤 유사성, 떨어져 있는 정도를 계산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 거 구하려면은 이렇게 그 랭스를 써서 두 벡터를 뺀 다음에 랭스를 구하면 됩니다. 요거를 한번 해보죠. 네, 여기 이그젠플 있나? 7,1 잘렸네. 3,2 그냥 제 걸로 할게요. 좀 쉬운 걸로 합시다. U라는 벡터를 뭐라고 해볼까? 1,1이라고 하고 V를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좌표계를 그려놓고 U라는 점이 여기 어디 있을 거고 V라는 점이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 두 개 사이의 직선거리를 우리 알고 싶어. 물론 지금은 쉽죠. 지금은 너무 간단한데 굳이 우리가 배운 걸로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일단 U 빼기 V를 해볼게요. U 빼기 V를 하면은 뭐다? 요렇게 나오죠. U에서 V 빼면 이렇게 나오죠. 요 벡터가 되죠, 사실. U 빼기 V라는 벡터는 사실 요 벡터예요. 그 U 빼기 V라는 벡터는 사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거를 여기다가 옮겨서 그리자면은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 네. U 벡터에서 V 벡터를 빼니까 요만큼만 남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한 벡터의 랭스를 구하면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랭스를 직접 구했더니 1이 나와. 그 말은 곧 U라는 점과 V라는 점 사이를 잇고 있는 벡터. 그 벡터의 길이는 1이야. 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맞잖아요. 여기 1,1이고 1,0이니까 여기 사이의 길이 1로 나올 텐데 뭐 이런 경우야 쉽게 구하겠지만 이제 넘어가 볼게요. 좀 막 복잡한 거 한번 또 해볼까요? 1, 0, 마이너스 1, 0, 1 그냥 막 씁니다. 1, 2, 3, 4, 5 요거 디스턴스 구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구해보세요. 디스턴스를 구하면 얼마가 나오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좌표계에 그릴 수도 없잖아. 5차원으로 어떻게 그려요? 근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물론 거리라고 표현을 하면은 거리라는 게 2차원이나 3차원에서밖에 안 되겠지만 어쨌든 두 점 사이에 어떤 랭스 그거가 되겠죠.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숫자가 되게 크네. 이렇게 나오나? 맞나? 구하셨나요? 이거 맞아요? 루트 50이 나오나요? 그렇겠죠. 일단 U랑 V랑 빼면은 요거 두 개 빼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의 랭스를 구하면 되니까 요 각각 들어있는 값들을 다 제곱을 해가지고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점, 여기 있는 이 점,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는 루트 52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두 장이에요. 마지막 두 장인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이너 프로덕트 내지는 그 내적이라는 거는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요. 지금 두 벡터를 곱하잖아요. 두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서 어떤 스칼라가 나오는데 그렇게 얻어지는 스칼라는 사실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요. 두 벡터가 얼마나 비슷하냐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두 벡터가 얼마나 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냐. 그래서 두 벡터가 얼마나 좀 일치하냐. 아니면 얼마나 서로 좀 되게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느냐. 그런 뜻이 돼요. 왜 그러하냐면은 일단 이너 프로덕트를 구하면요. 이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나오냐면은 u라는 벡터가 있고 v라는 벡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u 벡터의 길이, v 벡터의 길이 두 길이의 곱인데 두 길이의 곱에다가 딱 하나가 더 곱해져요. 뭐냐면은 이 벡터가 두 개가 있을 때 그 벡터 두 개가 이루는 사이 각이 있겠죠. 선이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가 이루는 각이 있어요. 끼어 있는 각. 그 세타의 코사인 값이 곱해집니다. 기하학적으로 사실 이렇게 곱해집니다. 네. 그래서 u라는 벡터랑 v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일단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크기는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 세타가 이 전체 값을 결국에 좌우하는 거예요. 얘가 코사인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 진짜 못생겼네.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예요. 그러면은 u랑 v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은 제일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두 개의 랭스의 곱이 될 수도 있고 제일 나쁜 경우에는 두 개의 랭스의 곱에 마이너스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을 가질 수 있고 거기 사이가 사실 세타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죠. 세타가 0도에 가깝냐, 90도에 가깝냐, 180도에 가깝냐, 뭐 또 270도에 가깝냐,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플러스 1이 곱해질 거고 180에 가까워질수록 마이너스 1이 곱해질 거고 90도나 270도 서로 수직에 가까워질수록 0으로 가까워질 겁니다. 요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닛 벡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유닛 벡터가 있는데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햇을 써봅시다. u랑 v랑 두 개의 유닛 벡터가 있는데 두 유닛 벡터가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1이 나올 거예요. 1. 이때는 1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이거 되나? 한번 해봐야겠다. 조정. 여기 있다. 얘 이렇게 슬슬 돌아가기 안 되네. 슬슬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좀 빼뚜룩해졌어. 그러면은 1보다 좀 작아지겠죠. 1보다 점점 더 작아질 거예요. 얘가 돌면 돌수록. 그러다가 어디 된다? 요 정도. 딱 수직이 돼요. 두 개가 정확히 수직이 돼요. 그러면 이너 프로덕트는 0이 될 거예요. 0. 0이 됐다가 얘가 이제 넘어가서 이제 반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하면은 음수가 될 거예요. 음수가 돼서 되는 와중에 제일 멀리까지 가면은 마이너스 1까지 갈 거고 다시 또 돌아오다가 90도 되면 0 됐다가 이제 양수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게 되겠죠. 요런 겁니다. 요 사이각, 여기 사이각이 있고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로 나오겠죠. 유닛 벡터니까. 그러니까 세타에 의해서 그런 게 결정이 돼요. 그게 뭐예요? 이 u라는 벡터랑 v라는 벡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양수로 크게 나와요. 큰 양수값이 나와요. 다른 방향을 가리키지만 방향이 얼추 얼라인은 돼 있어. 그러면 음수로 큰 값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 서로 완전 다른 방향, 반대 방향이 아니에요. 반대 방향이면 음수죠. 반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 너무 다른 방향을 가리켜서
서로 수직이 되면은 0에 가까워집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충 느낌으로 얘기를 하기로 U랑 V랑 이너 프로덕트를 구한다는 거는 둘이 얼마나 비슷해? 근데 비슷하다는 말은 좀 약간 이해하기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비슷하다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어떤 방향의 측면에서 말을 하는 거죠. 둘이 얼마나 좀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아니면은 둘이 얼마나 어긋나 있어? 둘이 얼마나 다른 데를 가리키고 있어? 그거에 따라서 이게 값이 커졌다, 작아졌다. 근데 작아진다라는 개념이 0에 다가간다는 의미로서 표현을 하고 있죠. 0에 다가갈수록 서로 엇갈리는 게 되고 음수가 되면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이너 프로덕트 정말 많이 쓸 거예요. 특히 이너 프로덕트는 또 어떻게도 설명을 하냐면은 하나만 더 설명해 볼게요. 아, 나 11시 반까지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U랑 V랑 예를 들어서 둘 다 유닛 벡터예요. 그러면은 어디가 이너 프로덕트냐면요. 여기 길이가 이너 프로덕트예요. 왜 그래요? 여기가 세타죠.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코사인 세타가 나오잖아요. 둘 다 길이가 1이니까 이 U를 여기 수직으로 딱 떨어뜨려요. 그래서 V에다가 수직으로 떨어뜨려. 거기서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가 코사인 세타잖아요. 여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잖아요. 이거 너무 어렵나요, 지금? 괜찮아요? 여기가 코사인 세타거든요. 어떻게도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U가 V 방향으로는 얼만큼 돼?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U라는 애가 V랑 비교를 했을 때 U가 V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1에 가까워지잖아요. 여기 사이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얘가 점점 여기에 다가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U가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투영의 개념이 있습니다. 투영. 나중에 배울 거예요. 투영. 내지는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프로젝션. 그러니까 이 하나를 그림자를 비춰보는 거죠. 이 U라는 벡터를 여기 V에다가 똑 떨어뜨려 봐가지고 이 U라는 게 가지고 있는 성분들 중에 여러 방향으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V 방향으로의 성분은 얼만큼 돼? 내지는 U를 V에다가 투영을 시켜봐, 사형을 시켜봐, 프로젝션 시켜봐.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뭐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결국에는 방향이 일치할수록 큰 값이 나올 거고 90도로 만나게 될수록 0에 가까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이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진짜 중요할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이해했을 때 특별한 경우를 특별한 단어로 지칭을 합니다. 언제?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오쏘고날이라고 부릅니다. 오쏘고날.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뭐예요? 두 벡터가 오쏘고날하다. 그 말인즉슨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가 0이다. 굳이 말하자면은 사이각이 90도다, 270도다 이 말이죠. 뭐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수직으로 만난다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낫겠다. 수직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수직입니다. 그때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나옵니다. 수직해야 돼요, 수직. 방향이 반대랑 자꾸 구분을 짓고 있는데 방향이 반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가 가는 길이 너무 다르다는 뜻의 수직이에요. 네. 이게 이제 인디펜던트랑 관련이 생길 거예요. 서로 수직하게 되면은 인디펜던트해지거든요. 그런 얘기가 차차 나올 텐데 어쨌든 오쏘고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의는 어떻게 된다? 두 벡터가 이너 프로덕트를 했을 때 0이다. 그때 우리가 오쏘고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딱 하나 예를 들어보죠. 1, 0, 1.
이거 두 개 오쏘고날인가요? 요 두 벡터는 오쏘고날한가요? 이 두 벡터는 오쏘고날일까요? 아닌가요? 두 벡터가 오쏘고날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면 일단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구해봐야겠죠? 이너 프로덕트 얼마죠? 0이죠. 이너 프로덕트가 0이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했죠? 오쏘고날이라 부른다 했죠. 요거를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1,0,1, 1,0,1 여기랑 마이너스 1,0,1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딱 직각을 이룹니다. 그래서 수직이 됩니다. 네. 근데 뭐 굳이 그 그림까지 그릴 필요 없이, 왜냐하면 너무 그림에 얽매이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림으로 못 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더 큰 벡터가 돼. 막 사이즈가 엄청 커. 뭐 해볼까? 이렇게 생겼어. 얘네 둘도 오쏘고날 하죠. 얘네 둘도 오쏘고날이에요. 5차원이에요. 5차원. 사이즈가 5개야. 못 그려요. 그치만 어쨌든 우리는 얘네가 수직한지 안 한지 알아요. 내적을 구해보면 됩니다. 내적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 0, 1,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얘도 0 나오거든요. 요것만 딱 보면 돼요. 내적을 해서 0이냐 아니냐. 0이면 오쏘고날, 아니면 오쏘고날 아니다. 그게 무슨 의미다?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기초 공사 중이에요. 아직 기초 공사 중입니다. 오쏘고날 이 정도도 되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냥 아이템일 거예요. 그냥 막 뒤에 가서 설명을 막 하는데 이 벡터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 막 하게 될 거예요. 뒤에 가면은 어떤 행렬이 있는데 여기에 행렬에 컬럼 벡터들이 막 들어있어요. 얘네들은 서로 오쏘고날 하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뒤에 가면은 중간고사 때쯤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있는 컬럼 벡터들이 전부 다 오쏘고날 합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기초 공사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